1. 도요타 리콜 은폐 내부조사 실패 메커니즘 상세 분석. 1. 조사 독립성 결여. 도요타의 리콜 은폐 사건에서 가장 근본적인 내부조사 실패 원인은 조사 조직의 독립성 부족이었다. 당시 도요타의 조사팀은 CEO와 경영진 직속 라인에 위치하였으며 조사 범위와 결론은 경영진의 승인과 통제를 받았다. 이는 조사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조사팀은 결함을 기술적으로 규명하기보다 법적 리스크와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우선시했다. 특히 법무부서와 홍보부서가 조사 과정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기업 이미지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 인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불가능해졌다. 결함 은폐 및 정보 축소. 내부 조사에서 밝혀진 결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기술 보고서는 축소되거나 재작성되었다. 특히 가속 페달의 결함 보고서는 외부 공개 전에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결함 심각도가 낮게 평가되도록 조정되었다. 결함이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보다 리콜로 인한 비용과 평판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결함 관련 데이터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유되었고 소비자와 규제기관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다. 3. 규제기관 보고 지연. 도요타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엔 HTSA의 결함 보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시에 수행하지 않았다. 리콜 결정은 사건이 대규모 언론 보도와 의회 청문회로 확대된 이후에야 실행되었다. 초기 대회 발표에서는 결함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 실수 또는 특정 모델의 문제로 축소, 설명함으로써 결함의 범위와 심각성이 시장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이러한 보고 지연과 사실 축소는 규제기관과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사태를 장기적 평판 위기로 악화시켰다. 4. ESG 거버넌스 하락. 내부조사 실패와 결함 은폐는 도요타의 ESG 거버넌스지 점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ESG 평가기관은 도요타의 내부 통제 부실 정보, 투명성 결여, 규제기관 기만 등을 심각한 거버넌스 리스크로 평가했다. 또한 결함으로 인한 다수의 사고와 사망사건은 사회S 영역의 리스크로 확대되었다. 소비자 안전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이는 전 세계 소비자 단체와 규제기관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ESG 평가는 단기간에 하락했고 도요타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신호가 형성되었다. 평판 재무 타격. 내부조사 실패와 은폐 시도는 결국 심각한 재무적, 평판적 손실로 이어졌다. 미국 법무부는 도요타에 형사벌금 12억 달러를 부과했으며 이는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된 벌금 중 당시 최대 규모였다. 주가는 사건 직후 단기적으로 약 20% 급락하였으며 회복까지 수년이 소요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역시 안전과 품질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에서 위기관리, 실패와 은폐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평판 손실은 단순히 단기적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투자 유치와 시장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내부조사 실패 메커니즘 상세 분석. 1단계 산업안전 데이터 비공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백혈병과 같은 희귀질환을 잇따라 발병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방사선, 그리고 잠재적 유해물질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포함한 산업안전 데이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전문가가 원인 규명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독립적 안전조사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반복적으로 환경안전 데이터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경영상 비밀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단계에서의 실패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지연시키고 신뢰 상실의 출발점이 되었다. 2단계 피해자 소통 부재. 피해자와 유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장기간에 걸쳐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원인 불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협의 채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보상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측의 불신이 심화되었다. 조사 결과와 보상 계획은 피해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았으며 사건에 대한 기업의 태도가 진정성 부족으로 비춰졌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갈등을 NGO, 시민단체, 언론 보도를 통해 더욱 증폭시켰으며 삼성전자는 점차 산업재해 은폐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3단계 사회S 점수 하락. 백혈병 사건이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보도로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삼성전자의 ESG 평가 중 사회S 영역 점수는 급격히 하락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은
이 사건을 인권 노동환경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했고, 이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빠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개선도 지연되었다. 이는 ESG 평가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주었다. 4단계 평판 타격.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과 NGO, 시민단체의 지속적 압박은 결국 삼성전자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불매운동이 확산되었고, 국제 언론에서 사건이 반복적으로 조명되면서 산업재해 은폐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사건 해결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위기관리 능력과 진정성이 지속적으로 의심받았다.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조치가 늦어짐에 따라 기업의 신뢰성은 더욱 저하되었다. 이러한 평판 손실은 단기적 판매 실적뿐 아니라 장기적 브랜드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 사건은 데이터 비공개 소통 부재, ESG 사회 점수 하락, 평판 악화라는 전형적인 악순환 패턴을 보여준다. 내부 조사 단계에서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은 단순한 법적 리스크를 넘어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와 ESG 평가에 구조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3. 폭스콘 근로자 자살 사건 내부조사 실패 메커니즘 상세 분석. 1단계 자살 원인 축소. 2010년 중국 심천에 위치한 폭스콘 공장에서 단기간에 다수의 근로자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사건의 표면적 원인은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나 핵심적으로는 과도한 노동 강도, 장시간 근무, 열악한 기숙사 환경, 낮은 임금, 군사식 관리 문화, 인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폭스콘의 내부 조사는 사건의 구조적 원인보다 개별 근로자의 심리적 문제나 가족사와 같은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맞췄다. 즉, 자살 사건을 조직 전반의 인권 근무 환경 문제로 확대하지 않고 단편적 사건으로 축소하여 해석했다. 이러한 축소 해석은 조직 차원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무시하게 만들었고, 사건 해결의 근본적인 접근을 가로막았다. 2단계 구조적 조사 부재. 자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폭스콘은 전사적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겪는 근무 시간, 임금 체계,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종합조사나 인권 실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폭스콘은 독립적인 외부 조사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부하였고, 조사 권한은 여전히 경영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인사 HR 부서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으며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단계에서 내부조사 실패는 곧 시스템적 변화의 지연과 근본적 문제 은폐로 이어졌다. 3단계 사회S 평가 급락. 자살 사건이 국제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면서 폭스콘의 ESG 평가 중 사회S 영역 점수는 급락했다. 특히 사건이 공급망 내 인권 침해 문제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전자업계 전체의 리스크로 확대되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폭스콘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근본적 해결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NGO, 소비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폭스콘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이는 불매운동과 인권 감시 강화로 이어졌다. 국제사회에서 인권감시단체들이 폭스콘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사건은 장기적 평판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 4단계 공급망 인권 논란. 폭스콘이 다수의 글로벌 IT 기업 애플, HP, 델 등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라는 점에서 사건은 단순히 폭스콘의 문제가 아닌 공급망 전체의 인권 문제로 비화했다. 고객사들은 폭스콘에 대해 인권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일부 기업은 공급망 감사와 개선 실행을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했다. 그러나 폭스콘은 내부조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실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객사와의 신뢰관계에도 균열이 생겼다. 결과적으로 폭스콘은 공급망 차원에서 장기적인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일부 글로벌 브랜드와의 관계 재조정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은 조사 축소, 구조적 조사 부재, 사회적 신뢰 상실, 공급망 전체 리스크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보여준다. 폭스콘은 조사 독립성 확보와 구조적 개선을 통한 인권 보호를 실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와의 관계, 브랜드 가치, ESG 평가 모두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